미국 증시보다 외환 시장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주 내내 저희가 강조한 바 있는데요. 자, 결국 달러 인덱스는 107선을 넘어섰고 엔달러 환율도 157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해진 속보인데요. 미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한국을 또다시 등재를 했죠. 자, 이렇게 트럼프 당선에 따른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가 이어지면서 엔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한 분들이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주제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증시보다는 외환시장 움직임이 참 중요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자, 방금 전 속보 내용도 그렇고 체크해 볼 만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네, 원달러 환율이 한 두 달 전서부터 1,400원 가는 건 기정사실이다. 너무 시장 개입하지 말아라. 예. 근데 어제 그 최상무 부총리께서 뒤늦게 시장을 개입했는데요. 오늘 그 미국의 환율 재무부의 환율 보고에서 한국이 한 1년 동안 환율 관찰 대상에 그렇죠. 빠졌었어요. 예. 이게 다시 등재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환율이 가장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일단 미국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데에는 양대 지표가 상당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달 CPI라든가 오늘 예. PPI 같은 경우에도 전부 3월의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됐죠. 그렇죠. 예상 여부와 관계없이 추세가 반전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양대 지표의 하나지 않습니까? 예. 감소세를 나니까 고향시장이 그만큼 타이트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11월 FMC에서 그 문구에서 인플레 재발, 그래서 12월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이 예. 시장에 이렇게 먹히면서 3대 지수가 차익 실업과 함께 오늘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는 수급 요인 때문에 오늘 가격은 하락했을 겁니다. 아니, 예. 금리는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여건상으로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여건이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더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국채 금리 마지막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일주일이니까 예. 하루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요? 예, 하루는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요즘 예.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사이에 많은 요인에서 변동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만큼 가동이 때문에 그렇다. 그랬었고. 예. 그걸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건상으로 보면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한 107대에 진입했죠. 그렇죠. 장중한테. 엔달러 환율이 오늘 156엔대에 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 그 정책 단계 뒤늦은 시즌 갭에도 불구하고 1,400가 굳어지는 이런 양상인데요. 예. 결국 트럼프에 의한 고금리 강달러 쇼크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이 고금리니까 사실 미 국채 투자한 사람들이 손실액이 나는 거고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엔저가 되니까 엔화 강세를 이렇게 겨냥해서 투자했던 엔화 투자자들이 손실이 되는데요. 예. 겹쳐보겠습니다. 엔화를 가지고 미국에 국채했던 사람이 아마 트럼프발 고금리 강달러에서 가장 손실을 빚고 있다 예.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뭐 직격탄을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뭐 증권사들의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죠. 뭐 꼭 먹고 알도 먹을 수 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예,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이런 말이 맞을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네, 꼭 먹고 안 먹고 할 때 양박을 당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골섭에서 예. 이렇게 다들 뭐 아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9월달 FMC 회의에서 B컷을 단행했거든요. 그때 다시 또 엔화를 가지고 미국에 국채 투자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건의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건의대로 했으면 지금 2달이 지났습니다. 얼만큼 손실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끌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달러 환율 9월 18일 날 140엔이었습니다. 오늘 156엔대 이렇게 가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 투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손실이 폭이 크고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3.6에서 4.4%, 오늘 4.45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 국채 투자했다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9월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한 60일간을 보고 있습니다는 지금 손실액이 사실 그동안의 손실액과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누적된 규모로 보면 지금은 홍콩의 ELS 투자에 버금가지 않느냐.
그리고 과거의 금융위기 당시에 사실 그때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미국의 금리위기가 발생하니까 우리 금융사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금리위기가 발생하니까 달러 자금은 들어온다. 예. 원달러는 떨어진다. 그래서 전부 원달러는 떨어져. 원화가 강세를 겨냥해서 사실 이렇게 투자 권유를 했었는데요. 그때 마진콜의 딜러버지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 자산을 회수해서 미국으로 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는 거꾸로 1,400원대 올라가는 과정에서 환율이 하락을 겨냥해서 투자 개조했던 것이 키코 사태가 맞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엔화를 가지고 미국에 국채 투자라 하는 것도 제2의 키코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환율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손실액이 커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까지 오늘 지정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증폭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황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엔화로 미국 국채를 사라는 이 권유,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커다란 손실을 이미 한번 발생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아쉬운 거죠.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데 사실 국내 증권사 입장에서는 9월 이후에 비권 단행연에 엔화를 가지고 미국의 국채 투자자에게 손실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한번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아쉬운 점이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때가 작년에 사실 4월 달에 취임했죠. 이때 엔화를 가지고 미국 국채 투자해라. 뭐 도배를 쳤죠. 언론이라든가 그렇죠. 도배를 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투자했다간 엔달러 환율이 당시에 123에서 올해 6월 달에 161엔까지 갔죠.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는 3.4에서 4.2로 올라갔죠. 예. 그러면 손실액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액이 커진 상태 한번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9월 이후에 또 한 차례 엔화를 가지고 미국에 국채 투자해라.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이렇게 해서 보면 자 7월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7월에 일본의 BOJ에 의해서 금리가 올렸죠. 예. 이때 모 증권사의 환율 담당하는 사람이 엔캐리 자금이 본격적으로 청산됩니다. 그렇죠. 엔화 강세됩니다. 근데요, 이 양반 또 계속해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엔달러 환율이 157엔 갔을 때 지금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렇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엔화가 본격적으로 강세 국면이 된다. 그러면 엔화 다시 투자액이 되겠죠? 예. 그리고 미국의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정책 금리를 보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가가 올라가겠죠. 미 국채를 투자해라. 그러니까 꼭 합해 보겠습니다. 엔화를 가지고 미 국채 투자해라.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손실액이 커진 상태에서 이렇게 9월 이후서부터 다시 한번 물타기를 위해서 투자 권유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 9월 이후에 엔화를 가지고 미국채 투자했으면 손실액이 한 번 더 덮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홍콩의 이레스 같은 이런 그다음에 2008년 키코 사태 같은 이런 쪽의 손실액 정도로 눈덩이를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또 한 번 이렇게 고객들한테 엔화를 가지고 미 국채를 투자해라.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예. 증권사가 고객을 위해야지 당사의 이익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사실 아쉬운 대목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물타기의 관점에서는 뭐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뭐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고객들을 뭐 두 번 죽이는 게 아닌가 뭐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엔달러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엔달러 환율이 161엔을 돌파했을 때, 그 당시에 뭐 당황한 기시다 정부가 뭐 시장에 개입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시죠? 사실 그 개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 타이밍이 중요한데 늦어서 타이밍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선제적으로 타임해서 예측을 잘해야 되거든요. 어제 최상목 부총리가 뒤늦게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느냐?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인과관계는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하는 이런 정책이 악순환이 되는 상태거든요. 일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6월달 BOJ 160일엔 넘어서 곤혹스러운 합격이 돼서 그래서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당시에 추가적으로 엔저를 겨냥해서 환투기 움직이 되는데요. 그때에 하들짝 놀랬던 일본의 재무상이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전에도 개입했었죠. 그렇죠.
145엔, 150엔, 100엔 이래서 개입했었는데요. 5월달 개입까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마 5월달 개입하는 것을 자막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5월 개입하면 한 8엔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6월달 160엔 갔을 때 사실 그 개입을 이렇게 했는데요. 효과가 있었느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미일 간의 경제 효과라든가 금리 차를 볼 때는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게 아니라 엔화가 약세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국제 투기 세력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60엔 넘었을 때 175엔 다음 타겟으로 엔저해야 한다. 그랬었죠. 엔저한다. 그런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사실 일본의 정권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시다가 이거에 책임을 지고 결국 20화로 9월달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렵게 출범한 이시바 정부도 지금 엔저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자, 엔저를 저지하기 위해 고민이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환투기 세력에게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시바가 이렇게 사실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 예. 사람은 권력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임하지는 않는다. 어쨌거나 추가 연정을 통해서 정권은 이어간다 하는데 예. 그런 예상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출범하긴 했지만 사실은 입지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만큼 누구 의무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시바가 처해 있는 여건상을 볼 때는 사실 지금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그만큼 정책 기반이 없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개입은 주한은행, 일본은행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예. 시장 개입은 재무부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는 이시바 정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과는 관련이 되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건 여건적인 측면에서 시장 개입할 수 없습니다는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증권사가 비컷을 단행을 해 엔화를 가지고 미 국채 투자를 다시 한번 건의했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IMF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 2.8%입니다. 올해 일본은 0.3%입니다. 연말 금리 예상되는 보편적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금리가 연일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보면 5%다. 일본은 1.0%입니다. 자,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장률을 감안한 미일 간의 이렇게 사실 PCO의 N캐리 방식에 의한 이런 방식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같이 경제 성장률에서 400bp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금리에서 사실 그 100bp, 150bp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예. 단순 계산을 보면 미일 간의 성장률을 감안한 이렇게 실질 금리 이렇게 차이 이렇게 보면 550bp가 차이가 나거든요. 미국이 높습니다. 펀더멘탈의 성장률도 높고 금리도 높습니다.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엔저에 베팅하는 거죠. 그는 그렇죠. 사실 이시바 정부가 저 엔저가 되는 것을 이렇게 엔화를 돌리기 위해서 하는데 여건이 맞지 않습니까? 여건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저에 베팅해서 엔저를 엔고로 돌리기 위한 효과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지금의 이시바 정부가 처해 있는 아주 곤혹스러운 환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각종 조치를 좀 발빠르게 하고 나섰었죠. 그런데 뭐 법문이 실패하다 보니까 일본 내부에서조차 이제 더 이상 실탄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자, 157엔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동안 시장 개입이 145, 150, 155, 그 다음에 160엔 넘어갈 때 160엔 때 시장 개입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실탄은 어떻게 됐냐? 120조 정도, 20조 정도 쓴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율 어떠냐? 지금 157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서너 차례에 걸쳐서 120조 엔을 썼는데요. 전부 낭비한 게 되죠. 그냥 뭐 공중에 날린. 공중에 날린 거라 되죠. 예.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자, 외환보유를 가지고 직접 개입했거든요. 달러 예. 매달 개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사실상 외환보유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급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완충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시장을 개입하니까 우리도 시장 개입하니까 오늘 환율 관찰대에 제정했습니다는 일본도 환율 관찰대에 제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건적인 측면에서 시장에 개입할 때가 있고 개입하지 못할 때 있다.
그럼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시장을 잘 알아야 이 시간을 통해서 1,400원 넘어가는 거 개입하지 말아라. 우리 실탄 낭비온다든가, 우리는 뭐 구두 개입했습니다. 예. 실탄 낭비되든가 미 제목의 환율 관찰 대상계 지정하는 정책의 부작용들이 낸다. 1번이 좀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시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자, 일본의 집권당이 대장성 내에서도 다른 당과 연정했지 내부에서는 집권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국민의 지도가 떨어진 거고 예. 내부에서도 이시바 계파가 굉장히 입지가 약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걸 무시하고 시장에 개입하면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래의 집권당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민당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저러나 굉장히 곤혹스러운 환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정치권 이슈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 여건상으로도 지금 바로 엔고로 되돌리기 좀 어려운 여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누차히 말씀드렸고 방송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예. 10년 동안 엔저 이상 됐습니다. 내수장이 붕괴됐습니다. 엔고로 돌려면 수출마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까지 잃어버린 20년, 30년에서 잃어버린 40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엔화로 미국 국채 투자를 권유받았던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한국경제TV에서 계속해서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니라 양방을 당합니다. 이런 그렇죠. 표현을 썼습니다는 시청자들에 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두 차례 한 차례 손실이 큰 상태에서 또 한 차례 손실을 댔거든요. 근데 자, 이 엔화 가지고 미국에 국채에 투자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권유받은 입장에서 예. 손실이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증권사들이 보이는 태도가 어떠냐? 자기 책임 원칙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거든요. 물론 자기는 책임 원칙입니다. 그건 맞죠. 예. 그런데 한 번 커다랗게 손실을 해놓고 9월 위에 또 한 차례 손실을 해줬고 자기 책임 원칙에 감기면 거기에 열이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국내 증권사의 보여주는 태도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마지막 예. 점막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여러 가지로 국내 증권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런 사실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ELS 문제라든가 과거에 미국의 해외 투자, 글로벌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도 이렇게 해서 자기네 책임 원칙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예. 그러면 투자 권유나 하지 말지. 기껏 이 상품은 최고의 상품이다. 이렇게 하면서 손실을 하면 자기 책임 원칙으로 하는 회피하는 게 될 것이냐. 그래서 국내 증권사라든가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망 종목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는 자, 우리 한국경제TV의 현승인 대표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고객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시청자를 보호해야 되자 해서 예. 제3자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유망 미국 주식에 대해서 와우 글로벌이라는 이런 그렇죠. 걸 출범시켰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환율 문제도 굉장히 여기 전문가들이 환율 문제도 굉장히 컨설팅을 많이 해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환율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도 와우 글로벌에 속해 있는 전문가랑 같이 협의하면 예. 최소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증권사의 당사의 이익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많은 이렇게 컨설팅을 받고 도움을 받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와우 글로벌 프로그램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